네. 네, 5가지 미국입니다. 한 5가지 정도는 미국 꼭지를 잡아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시죠.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입힌 피해, 이걸 중심으로 이제 미국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자체를, 여기서 지피지기면 피는 미국이니까 미국 자체를 알면 또 우리가 우리 공부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진 힘이 뭔가를 공부를 할 땐 역사 공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진 정신력, 우리 민족이 가진 저력 이런 거를. 그럼 미국은 어떤 정신으로 어떤 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가 이런 거를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좀 강연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끔 이제 한두 분과 제가 약간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느꼈던 게 아직 숙미는 거의 없어. 미국에 대한 숙미, 미국을 우러러보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미,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런 걸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숙미는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을 막 이런 분들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광화문 가지 않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일상에서는. 근데 그 공미는 아직 있다.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냐. 주되게 표현되는 거는 그렇게 표현되더라고. 반미 투쟁을 너무 세게 하다가 미국이 화가 나서 당면한 북미 대화를 뒤집으면 어떡하냐. 이게 너무 크게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을 좀 하는 배경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알아보면 실제 미국에 대한 그런 공포, 미국이 넘사벽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강연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게 누군지 아세요?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우리 한국이 약간 늦어요 지금. 이제 곧 미국에서 이제 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되고 있어요. 콜럼버스가 우리가 뭐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 뭐 모험의 뭔가 기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이제 콜럼버스 토론을 하면서 콜럼버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웅이 아니네?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진실을 알면서 그러면서 누가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콜럼버스 동상 흉상에다가 머리에다 도끼를 찍고 피 흘리는 모양으로 그 콜럼버스 동상입니다. 콜럼버스가 예전에 저희가 막 배울 때만 해도 그 이원복 씨 뭐 이런데 만화나 이런 거 옛날 역사 이런데 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탁 내려가고 팔을 딱 번쩍 들면서 막 발견했다고 외치고 거기서 원주민들, 인디언들 막 배에다 납치해서 가고 영국, 포르투갈 이런 데 가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봐라, 신대륙에 갔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더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콜럼버스 보면서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 땅에 가가지고 난 미국 땅 처음 봤어. 앵글로색슨족 처음 봤어. 이게 우리 땅이야. 이러면 어떨까? 실제 이러고 나서 얘네가 했던 게 그 위에 있는 흑백 사진들 보면 저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미국의 역사가 그대로 미국 놈들이 한번 해보고 맛들인 것들을 우리나라 와서 고스란히 다 했던 것들을 이 매굴해가지고 인디언을 묻은 거나 저기 이런 걸 보면 한국 전쟁 때 양면학살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저기 총 들고 웃고 있고 기념사진 찍는 모습도 그렇고. 네, 하여간 인디언들을 대략 이 당시에 미국의 콜럼버스가 상륙할 때 인디언이 한 3천만 명 이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계속 태어나고 또 인디언 학살의 역사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식 약 1억 명이라고 추산을 하더라고. 미국에서 학살된 인디언 숫자를 1억 명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2배입니다. 2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 애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인디언들한테 이불을 주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땡스 기빙 데이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그 기원이 동부 해안에 영국 애들이 정착을 하고 한겨울을 나면서 엄청 춥고 배고프고 농작물도 없고 하니까 인디언들이 엄청 순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 농작물 기르는 방법, 추위 피하는 방법을 막 알려준 거야. 그러면서 영국 애들이 이제 고맙다고 이불이랑 이렇게 갖다 줬어. 근데 이 장면이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땐 첫 세균전이에요. 영국 애들이 지들이 걸렸던 콜레라 환자들이 덮던 이불을 갖다 줬어. 근데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나라, 자연에 가까운 나라들은 전염병에 엄청 취약하잖아요.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대요. 학살보다 더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이때. 인류 첫 세균전 이렇게 인디언 학살이 진행이 됐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이 사진 핸드폰에 맨날 저장해 놓거든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있을 때 봤던 사진인데 나와서 찾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디언들이 근데 미국 애들이 아메리카 땅이 너무 넓잖아요. 막 그 철학자 괴테인가 미국 여행 왔다가 깜짝 놀랐대요. 독일, 영국 이런데 맨날 먹구름에다가 막 비만 오고 막 이런데 미국은 어딜 가도 농작물이 씨만 그냥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뿌려도 너무 다 잘 자라는 거예요. 기후도 좋고 땅도 좋고. 그래서 괴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축복받은 나라가. 근데 미국 애들이 이 좋은 미국 땅에서 농사를 짓자니 이제 면화를 지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방직공업이 발전하니까 면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크게 짓고 싶어. 크게 뿌렸어. 근데 면화 농업이 어려워. 이게 가시가 많고 하나하나 아직도 손으로 따야 돼요. 이게 엄청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이거를 지들이 하긴 싫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인디언을 시키려고 그랬어. 근데 인디언이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더래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노예 생활을 안 하더래. 해보긴 해봤을 거 아니에요. 3천만 명이나 있으니까. 근데 절대 안 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아프리카를 가죠. 아프리카를 가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명을 이렇게 해서 해안가로 데리고 와 아프리카. 근데 기왕 배 한 대로 갔으면 많이 태워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이게 저러고 대소변까지 다. 이러고 먹는 것까지 다. 그래서 가끔 얘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달을 타고 가니까 배를. 그리고 확인하려고 갑판에 한번 데리고 와. 그때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게 꿈인 거야. 흑인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수입을 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이런 역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아직도 이게 있어요. 최근 더 심해진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 유명하죠. 유튜브 미국 바로 알기. 이게 엄청 유행해갖고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에. 근데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 지금 다시 백인 우월주의, 옛날 KKK 그리고 뭐 약간 나치즘까지 가미돼갖고 실제 사진에 거기 있더라고. KKK 깃발이랑 나치 깃발이랑 섞어서 미국 깃발이랑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더라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네. 이스라엘이랑 이제는 이스라엘기 성조기 태극기를 조합한 하나의 깃발이 나올 때 됐는데 겨울에 손시림 이제 하나로 합치자 이런 의견이 나올 거 아니야. 네, WASP라고 미국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얘기하는 게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에서 백인, 앵글로 섹슨족, 청교도, 기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지금은 괜찮아졌냐? 지금은 뭐 아까 전에 흑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링컨 보면은 그 링컨 영화 이런 거 보면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링컨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었더라고요. 집안의 애들 같은 경우도. 근데 링컨 보면 이제 우리가 딱 첫 이미지는 흑인을 해방하자 그랬잖아요. 흑인을 해방하자. 그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흑인을 노예로부터 해방하자.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막 이준 열사가 막 기대하고 우리나라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대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와 윌슨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사기예요. 윌슨 또 민족이 자기 결정을 하자 했는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만 그러고 미국이 먹었단 말이에요. 민족이 결정하게 하자 하고 남이 손떼기해서 지가 먹었어. 이때도 비슷해. 노예를 해방하자 링컨이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들을 흑인들을 남부에서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북부 공장으로 데려갔죠. 공장의 일손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돌려먹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뭐 동영상 요즘 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경찰들이 흑인들 교통경찰들이 차 타고 가던 흑인들 세워가지고 검문 하다 총 쏴서 죽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지금 또 흑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 소득 같은 경우도 흑인 평균 소득이 백인 소득의 50%.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오바마도 대통령이고 뭐 유명한 뭐 덴젤 워싱턴도 있고 뭐 흑인 배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도 미국이 조장하는 이미지죠. 미국이 조장하는 이미지고 실제 상류층 상원 의원의 95%가 아직도 백인이다. 그리고 그 CEO의 98% 특히 경제계는 이게 되게 심하더라고. 우리가 영화 볼 때는 부자 사장 회장
흑인들이 있는데 실제 미국 사회에서는 98%가 다 백인이다.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옛날 영화 중에 에미넴 영화 중에 8마일 보면은 8마일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에미넴은 많이 아는데 8마일 자전 영화잖아요. 그게 에미넴이 실제 그 8마일이 뭐냐면 한국도 약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도시에 번화가는 차가 많고 공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 백인들은 외곽으로 나가. 그래서 공해가 심한 도시의 중간중간에 이제 서민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에 흑인들이 지금 거주를 해요. 그리고 흑인들이 차가 많이 없어. 미국은 다 차가 있잖아. 그러잖아요. 백인들은 다 있죠. 2대 세대. 흑인들은 없는 집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 흑인 지역을 초콜릿 시티라고 그러고 백인 지역을 바닐라가 흰색이니까 바닐라 서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큰 도로를 놔. 우리나라 내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처럼. 그래서 이 경계 지역을 대체로 평균적으로 8마일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에미넴이 그거를 비판하면서 8마일 노래를 지어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실제 인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저 영화 중에 처음 볼 때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볼 때는 진짜 이게 액션이 현란하거든요. 진짜 재밌어. 근데 나중에 역사를 알고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얘네들이 또 앵글로 색슨족이 먼저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오씨 노다지 땅이야. 그러니까 막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들어온 게 독일계 백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독일계 백인들도 앵글로 색슨한테는 배척을 받아서 그 빈민가에 살아. 근데 독일계가 들어온 다음에 아일랜드계가 들어와. 그 싸움이에요. 독일계와 아일랜드계의 싸움이야. 근데 독일계가 아일랜드계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흰 검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게 계속 물림이 돼요. 아일랜드인이 그 다음에 배척을 한 게 남동부 지역의 유럽 애들 백인이 들어오니까 또 배척을 해. 지금은 누굴 배척하고 있어요? 히스패닉계를 또 배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배척하는 역사가 인종 갈등. 이게 아직까지도 대물림이 되고 있다. 얘기를 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이제 뭐 실제 미국의 주인이 누군가. 결국은 와스프 WASP 얘네가 아닌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명백한 운명인데 이게 이제 제가 강연 때 한 2번 썼던 그림인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이쪽이 밝잖아요. 이게 서부 개척 시대 때 실제 사람들이 이게 신문에 나온 이 그림 흑백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오려 가지고 다닐 정도로 실제 유명한 그림이었더라고. 이 그림이. 이 그림을 보면 성경책처럼 이 그림을 가지고 다녔어. 여기가 동부 해안이야. 근데 여기는 서부예요. 어때요? 동부는 밝고 푸르고 여기는 어둡고 먹구름이 끼어있고 어두침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신이 서부도 밝게 해주고 여신이 가면서 밝아지잖아요. 밝게 해주면서 가고 있다. 이거를 가슴에 품고 카우보이들이 군인들이 다 이렇게 서부 개척을 한 거죠. 우리는 신이 내린 운명이다. 이게 이 그림과 함께 나온 게 명백한 운명이라는 실제 신문 사설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글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성경같이 신이 내린 운명이다. 우리는 서부로 가야 된다. 옛날 십자군 전쟁도 그런 거잖아요. 유럽 애들이 중동을 우리는 300 영화 보면 중동 애들은 다 막 이상하게 생겨 뿔나고 막 이빨 이상하고 막 생김새가 비정상적이고 뭐 300에 나온 주인공들은 다 잘생기고 막 다 왕자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십자군 전쟁을 한 거잖아. 이교도들을 정벌해라. 이교도들에게 그 전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똑같이 이쪽 아메리카에서 적용이 됐죠. 이러면서 또 하나 이거는 명분이고 실제 가게에 만든 힘은 제일 큰 힘은 뭐였어요 이때? 네, 캘리포니아의 땅을 그냥 그 정찰하러 갔는데 말에 물을 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강가에 번쩍번쩍하는 게 실제 금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희 어릴 때 서부 영화 보고 안 그런가? 서부 영화 보고 나서 낙동강 하류에 가가지고 막 아빠한테 그 금을 사달라 그래갖고 막 금 찾는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안 했군요. 참. 네. 하신 세대 있을 텐데. 네. 하여간 그래서 골드러시라 그래요. 골드러시. 그래서 이때 카우보이들이 일로 막
근데 저는 이때가 미국 애들이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황금이면 다 된다. 네. 그리고 명백한 운명 뭐 이런 책도 실제 있습니다. 네, 7월 4일 독립과 쿠데타. 미국 애들이 이 단어를 엄청 좋아해. 패트리어트, 애국심. 뭐 이런 말. 이 영화도 진짜 멋있어요. 멜 깁슨이 원래 싸움을 잘하던 애야. 근데 영국 애들 이때가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콜럼버스 뒤를 이어서 이제 여기를 다 먹고 있을 때야. 이만큼 뭐 프랑스가 가지고 있고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고 영국이 가지고 있고 프랑스 가지고 막 나눠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먼저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콜럼버스 때부터 먼저 들어온 애들이 식민지 개척자라 그래. 자리를 잡았어. 근데 영국 애들이 자꾸 세금을 뜯어가. 멜 깁슨이 분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영국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얘네가 어떻게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7월 4일 미국 애들이 7월 4일만 하면 미 합중국에서 최고 축제일이잖아요. 최고 축제일. 이제는 아니죠. 2006년부터 7월 4일만 되면 북에서 자꾸 축포를 쏴주니까 경계태세가 먼저 떨어지잖아. 자꾸 어찌됐든 미국엔 중요한 날인데 실제 이게 독립이냐 그러면 독립을 하려면 뭐라 그래요? 실제 독립 7월 4일이 독립전쟁이다. 그러면 멜 깁슨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어야 돼? 인디언이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흑인이 주인공이어야 되잖아. 멜 깁슨이 하는 거면 그냥 일제시대 때 따지면 데라우치 총독이 일본 천황한테 반기를 들고 조선을 그냥 지가 먹은 거예요. 그럼 총독이 주인이 된 거야. 그리고 총독이 한 50년 지난 다음에 오늘 8월 15일을 우리 독립기념일로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진짜 뻔뻔한 종족이다. 네. 그래서 미국 땅, 저는 옛날에 우리 미국 영화 보면 트럭 탁 일직선으로 달리면 우와 도로를 어떻게 저렇게 잘 닦아놓냐. 기차도 그래요. 미국은 도로든 철로든 꺾이지가 않아. 그래서 참 이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도로 계획을 잘했을까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독립전쟁하고 나서 애들이 다 내 땅이 된 거잖아요. 영국 애들한테 이기고 나니까 프랑스 그때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이걸 완전 헐값에 이긴 애들한테 다 넘겨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다 먹어. 지금 텍사스 이쪽 해가지고 국경을 1100km 해놨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3000km로 다 완벽하게 국경을 하겠다. 넓은 국경으로 만들겠다. 뭐 저 아는 사람 하나 그 국경에 투자하자고 막 지금 그러고 있던데. 하여간 근데 이때도 이걸 다 먹고 나서 미국 애들이 텍사스에 이주를 시키고 하와이에 이주를 시키고 진주만을 만들고 해군기지를 이러면서 하나씩 먹죠. 알라스카도 먹고 확대를 하고 이렇게 지금의 미국 지도가 나온다.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 쉽죠. 그냥 줄을 쭉 긋는 거예요. 38승 긋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줄을 쭉 긋고 야 이제 세로로도 그어. 쭉쭉쭉쭉 해서 50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도로도 그러고 철도도 그러고 지도가 이 모양이 나왔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약간 측면인데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 어느 주에서 법을 정했어. 무슨 법을 정했냐면 집안에 닭을 2마리 이상 기르지 마라. 이 법이 왜 나왔어? 자꾸 닭을 기르는 거야. 왜? 고깃값이 비싸지니까. 근데 이걸 보면 미국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지금 이미 한 10년 전에 미국의 4천만 명이 식량 쿠폰을 받아가지고 줄 서서 배급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집이 없으니까 차에서 자는 애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주택담보대출 막 사태 터져가지고 200만 명이 길거리에 내앉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걸 보면서 와 미국도 이렇게 망하는구나.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실제 미국이 컨트리라 그러죠. 주 안에 이제 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군소 도시들. 시들이 파산이 연이어되고 있어.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막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지사 할 때 이미 한 10년 전이죠. 그때 이미 교도소 문들을 다 열어. 왜? 먹여 살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도소를 다 민영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미국은 교과서를 태블릿으로 바꾼대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와 우리도 태블릿으로 해야 되나 막 그랬어. 근데 미국은 왜 바꿨어? 교과서 만들 출판 제작비가 부족하니까 태블릿을 연구 있으니까
제작을 안 훨씬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야 강남에서 먼저 우리도 태블릿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실제 그런 과정이 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이 원래 군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 군사, 외교를 잡으면 경제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영국이 계속 잡고 있었어. 그래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4년부터 미국 돈이 기축통화가 됐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진들 보면 독일은 독일대로 완전 초토화가 됐지. 영국은 영국대로 초토화가 됐지. 미국은 총 한 방 안 맞아. 진주만 한 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았잖아. 그 금도 미국에 다 들어와 있었어. 전 세계에 금 3분의 2가 있었으니까. 그래 당연히 이제 기축통화국이 됐어요. 뭐 그러고 돈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IMF도 만들고 IMF 가지고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 조장시켜서 돈도 뜯어내고. 뭐 요게 최근 그나마 최근인데 지금 요게 20이 넘었을 거야 아마. 이게 셀 수가 없죠. 상상이 안 돼요. 사실 20조 달러거든요. 20조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2경 원이에요. 이게 그 뉴욕에 가면 이게 있대요. 미국 부채식이에요. 부채. 20조 달러면 2경 원이에요. 2경 원. 우리 정부 1년 예산이 350조 내외거든요. 350조. 그러니까 2경 원이라는 돈이 우리는 사실 상상이 안 돼. 2경 원이라는 돈이. 가구당 부채로 하면 미국에 이제는 1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이번에 마크롱도 유엔에서 트럼프 미국을 엄청 깠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미국을 깐 지는 이미 10년이 됐어요. 옛날에 뭐 이란의 아마디네자드나 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뭐 유엔에서 와 부시가 다녀가니까 뭐 유황 냄새가 나네, 악마가 다녀갔나 막 이럴 때 우리가 막 환호를 울렸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왜? 미국이 계속 이 국가 부채 한도를 원래는 20조 달러가 아니라 6조 달러, 7조 달러 뭐 이럴 때부터 한도가 있었어. 부채도 계속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도를 계속 늘리면서 이러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외환 보유를 하고 있어야 IMF 위기를 안 맞으니까. 근데 외환 보유를 많이 한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원자재도 상승하고. 미국이 달러를 찍는 만큼 달러를 가진 나라들은 손해를 본다. 그러면서 마크롱 프랑스 애들이 뭐 그런 표현돼요. 아니 우리는 꾹 참고 마약 같은 거다. 지금 달러 발권을 계속 하는 게. 우리는 참고 있는데 미국은 왜 자꾸 지네만 마약을 투약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실제 뭐 가불된 미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가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중국, 유럽은 오래전부터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 보유액을 서서히 늘리는 거죠. 왜냐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에 달러가 무너져도 그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돈이. 서서히 달러 보유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보유국 1위예요. 원래는 중국, 일본 뭐 이렇게 1, 2 메디어고 미국이 3위 이랬는데 지금 미국이 1위야. 다 약간 서서히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정책 보면 알아요. 내수를 약간 살리고 있어. 미국에 기대던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살리고 서서히 탈출 전략을 다 같이 쓰고 있다. 거기다가 핵폭탄을 쐈죠. 짐 로저스가 뭐라 그랬어요? 네, 북한 돈에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북한 돈에 투자해라. 실제 경제에서 중심축은 50년 동안 전 세계가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게 경제의 축이었어요. 미국 달러에 투자하자. 왜? 안전하니까.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짐 로저스가 북한 돈에 투자하라 그랬어요. 네, 시사마다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전쟁 국가입니다. 네, 이 사람 알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60년대 초에 퇴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군사와 산업과 콤플렉스. 이게 섞이고 있다. 조심해라. 이게 섞이고 있다. 조심해라가 어떻게 드러나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트럼프예요.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트럼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결심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는 알잖아. 이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군산복합체가 미국에 존재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되지. 아이젠하워가 처음 놀란 거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한국전쟁을 딱 겪고 나니까 이상한 거야. 미국에 원래 이재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도 원래 전쟁 국가니까 박정희 같은 애들이 한 수십 명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얘네가 갑자기 손을 잡는 걸 넘어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고 머리통도 갑자기 합쳐지고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아이젠하워가 퇴임을 하면서 놀란 거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원래 대통령이었는데 미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 생기고 있네? 하면서 얘가 퇴임사에서 퇴임 연설을 TV에서 이 얘기를 해요. 군산복합체를 조심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못 막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시련을 겪고 있다 지금. 네. 하고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원래 전쟁 국가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원자폭탄 핵폭탄을 미국만 2번 쏜 거예요. 15만, 20만이 2번 연달아서 즉사를 했어요. 폭탄 2발에. 그리고는 아무도 뭐 핵폭탄을 쏘라 그래도 버튼을 어떻게 눌러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죽을지 뻔히 아는데. 나가사키에 쏴서 죽는 걸 봤는데 이틀인가 3일 있다 또 누르잖아요. 잘 죽네? 야, 한 번 더 눌러봐. 그리고 또 누른 거잖아요. 실제 미국이 이런 나라다. 근데 미국이 200년이 좀 넘어요, 역사가. 근데 미국이 개입된 전쟁 횟수가 200번이 넘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연례 행사예요. 이 정도면 거의 태생적으로 그냥 전쟁 국가다, 미국이. 그냥, 우리 민족과 그냥 뭐 중동에서 약간 긴장을 미국이 이해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역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태생적으로. 그리고 실제 인디언을 학살한 역사, 그 인디언 땅을 뺏은 역사, 흑인을 납치한 역사를 봐도 그런 거다. 그리고 뭐 한반도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중동, 남미 이런 데 봐도 남미에 그 최근에도 니카라과에서 다시 이제 옛날 니카라에 소모사라고 독재 정부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산디니스타 해방전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소모사를 축출을 했어. 근데 미국에 거기에 진출했던 과일 회사가 다시 소모사 정권을 다시 복귀를 시키려고 쿠데타를 사주하고 남미에서 실제 남미를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 미국이 뒷마당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칠레 아엔데는 많이 아실 것 같고 아엔데 처음 사회주의 정부가 70년대 들어서니까 미국이 사주해서 어떻게 해요? 쿠데타가 또 일어나죠. 피노체트가 일어나서 칠레 그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아엔데를 사살하고 다시 독재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옛날에 CIA가 남미에 해방 투쟁을 하던 반군이 있었어. 반군이 있었는데 CIA가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해주는 게 걸렸어. 콘트라 반군. 해가지고 80년대 레이건 때 그게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온 적이 있어, 세계적으로. 미국이 80년대만 해도 미국은 민주의 나라고 인권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 무기를 반군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을까? 몰래 그것도 CIA가 공식적으로 팔고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 뭐 중동도 많이 아실 것 같고 중동은 최근 이라크, 뭐 아프간, 뭐 이런 것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저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총기 사고가 이 총기 규제를 하자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규제를 하자고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규제가 안 돼. 규제가 안 되는데 현상적으로만 보면 총기협회 때문에 안 되는 건 맞아. 총기협회가 미국의 총기협회가 회원이 한 500만 된대요. 500만 되고 막 이번에도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30명 죽어 총기 때문에. 그럼 총기협회에서 빨리 가갖고 추도사를 해요. 총기협회가 추도사를 하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추도사 내용을 뭐라고 이게 팩트예요, 팩트. 추도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슬프죠? 그런데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총을 대폭 할인해 드릴게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렇게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인데 실제 거기에 또 뭐가 깔려 있냐면 헌법이 이걸 보장을 해주고 있어. 미 국민들은 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있어. 왜? 이 헌법을 바꿀 수가 없어. 미국은 태생적으로 전시 체제로 왔으니까 인디언이랑 싸우면서 흑인을 관리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텍사스를 빼앗으면서 하와이를 빼앗으면서 그리고 지금 멕시코 애들을 막으면서 손에서 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어요. 저는 미국은
북한 때문에 망하지도 않을 거고 미국은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전으로 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종 갈등이 있는 데다가 총까지 있는 데다가 1년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를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저 예전에 10,000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훨씬 늘었더라고요. 지금 30,000명이 죽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80명이 죽고 있어요. 하루에 총으로. 그 사고가 아니라 죽는 걸로 하루에 80명이 죽고 있다 지금. 어찌됐든 이런 걸로 미국이 망할 거다. 그래서 전 적어도 미국이 50개 이상의 나라로 쪼개지길 한번 기대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 미국 이제 민주주의인데요. 이 신기하죠. 우리가 아는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인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인데, 엘고가 득표를 더 많이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득표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대통령, 이건 아시죠? 미국은 선거인단 직접 선거를 안 해요. 미국은 직접 선거를 안 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선거인단이 뽑혀 있어. 서울에 선거인단을 미국이 선거인단이 다음에 한 5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럼 서울 같으면 한 50명? 이래 선거인단이 있어. 그리고 서울에 국민들이 투표를 해. 그래서 조지 부시가 이겼어. 그러면 50명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부산에서는 엘고가 이겼어. 부산에 20개가 있어. 그러면 엘고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례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특이하게 정말 대선이 격렬했던 이 2번의 선거에서 이게 딱 안 맞아 버렸어.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러려니 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건 바보잖아요, 바보. 어떻게 이런 걸 유지를 시켜?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일이 생겨봐.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벌써 바꿨을 거 아니에요. 실제 미국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이때는 더 더러웠어요. 이때는 플로리다 주의 선거인단이 20 몇 명이었는데 실제 부정선거가 횡행했고, 그리고 재개표 논란이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연방법원 갔다가 주법원 갔다가 연방법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이 재검표하지 말자, 그냥 부시 당선으로 하자 하고 25표를 부시를 주고 부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거는 잘 안 보시죠? Our children are watching.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있다. 네, 여기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미국 선거제도 얘기인데 우선은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거야. 0.1%든 50%든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 이긴 사람이 다 먹는다. 그러니까 그 맞지 않는 아까 같은 경우가 생긴다. 그래도 그러면 선거인단을 잘 뽑으면 되지 않냐. 합리적으로 비례를 국민 인구 비례 정확히 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미국이 상하원이 있잖아요. 상원과 하원 숫자에 맞게 선거인단을 비례해서 뽑아요. 그러면 합리적이잖아. 근데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하원을 두는데 상원은 모든 주에 2명씩 둬. 미국의 50개 주에 모든 주에 2개씩 줘. 인구가 많든 적든. 그럼 인구가 많은 주는 불리하죠. 그래서 아까 전 같은 결과가 생긴다. 그리고 돈 선거. 그래서 이 광고를 집어넣는데요. 미국이 오바마가 2007년 선거할 때 말에 선거 모금을 했어. 근데 얼마를 모은 줄 아세요? 1조 원을 모았어.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만약 문재인이 선거하는데 저 1조 원 모았어요. 1조 원 선거에 쓰겠습니다. 아니 그 돈도 큰데 그 돈 중에 반 이상을 여기다가 써요. 이게 뭐예요? TV 광고였어요. TV 광고에. 그리고 이 TV 광고를 안 하면 노출될 데가 없어. 왜? 방송국이 TV 광고 방송사 3대 수입 중에 하나가 선거 때 TV 광고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방송국이 어때요? 토론회를 안 하려고 그래. 방송국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무관심을 미국이 구조적으로 뭔가 조장을 하는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토론회, 그리고 정책, 우리는 선거 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정책 공약 자료집 뭐 이런 게 뭐 5대 공약, 100대 공약 뭐 이런 게 막 당에서 막 그래도 낸다고 내잖아요, 막.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찾기가 어려워. 실제 미국 정치를 미국민들 3억 인구가 보는 대체적인 선거를 접하는 방식은 대부분 TV 광고다. 근데 TV 광고가 보통 어때요? 길면 30초예요.
30초 동안 무슨 얘기를 해? 30초 동안. 트럼프가 30초 동안 이건 트럼프가 한 거예요. 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뭘 하라는 거예요? 엄지를 봐? 모자를 봐?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그치요. 근데 미국 애들이 이거 갖고, 그래, 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할래. 이것만 보고. 미국만 가능한 거예요, 미국만 WWF를 보고 환장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기억 안 나세요? 제 서울 와서 6학년 2학기 때 서울 전학 왔는데 WWF를 애들이 학교에서 막 따라하고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 그래, 한번 봤어. 봤는데 가짜로 때리잖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WWF 장면을 보세요. 막 어른들이 바글바글해요. 와고 막 울고 웃고 막 미국 애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6, 70년대 그렇게 유명하긴 했어요. 그게 빡빡 하는 게.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봐. 근데 미국 애들은 아직도 이걸 보고 있다. 미식축구 봐도 진짜 유치하잖아요. 미식축구 룰이 뭐예요? 공 갖고 뛰기. 끝까지 뛰기. 이게 무슨 스포츠예요. 근데 야구는 그나마 있는데 야구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야구도 스포츠보다는 쇼 같은 게 있잖아. 운도 있고 쇼도 있고 게임 같은 도박 이런 이런 게 약간 있잖아요. 미국 애들이 만든 문화가 대체로 이렇다. 실제 TV 광고 이거는 제 힐러리 TV 광고거든요. 10초, 20초 TV 광고에 힐러리는 이걸 내보낸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잔잔하고 길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트럼프를 보고 있다. 이걸로만 그냥 미국은 이미지, 차를 마시거나 창문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상대를 한 줄로 비난하거나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뭘 하겠다 이런 내용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공약 한 줄 찾기가 어렵다. 미국이 실제 정치 무관심을 계속 조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양당 독재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민주당 공화당밖에 없잖아요. 한 90년대 초에 미국은 양당 독재가 거의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 전에 이제 뭐 녹색당도 있고 진보정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했었어요. 근데 로스페로라고 이제 92년도에 대선에 나왔어. 나왔는데 19%를 받았어. 대선에서. 본선에서.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가 아니라 이번처럼 본선에서 19% 받았어. 그 정도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옛날 이정희 대표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정치적으로. 왜? 승자 독식이니까. 19% 받아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상원, 하원 다 승자 독식이에요. 소선거구제에다가.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네, 미국식 민주주의가 배울 게 없다. 네. 뭐 민주주의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랑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런 사진도 많이 봤잖아요. 그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 여군들이 막 그 중동 포로들 막 홀딱 벗겨놓고 막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사진 찍고 목에 목줄 걸어놓고 막 하고 그리고 그 여군은 징역 6개월 뭐 이렇게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수용소에서 미국 애들이 그 중동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코란을 막 희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관타나모 수용소에 부시 때 그랬죠. 부시 때 럼스펠트가 청문회까지 갔죠. 그 장면 생각나네. 청문회 끌려갔어. 그래서 CIA가 왜 자꾸 중동 사람들 증거도 없이 잡아갖고 물고문을 하냐. 이 사람은 자료를 보면 이 중동 사람은 지금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으면서 고문을 183회나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걸 럼스펠드가 뭐라 그래요? 필요하면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부시가 뭐라 그래요? 럼스펠드를 지지한다 나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고문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자료도 남아있는데. 근데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데 미국이 우리랑 인연이 깊죠. 저는 이건 뭔가 운명 같아요. 운명. 네, 만났습니다. 신미양요 때 한번 만났죠, 살짝. 그래 한번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지만 작살이 났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 전쟁 때도 만났죠. 근데 이걸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 세계 패권 정책이 고스란히 한반도에 먼저 적용이 다 돼. 신미양요 때도 그러잖아요. 식민지를 한번 찾아보자. 막 너무 약간 저항이 세네. 그래 우선 일본한테 맡겨놓자. 그랬다가 일본이 망하고 이제 되찾아야지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전쟁 일어나니까 야, 생각했던 거 더 세네? 그러면 좀 방식을 바꿔보자 해서 이승만을 세우고 아까 니카라과나 뭐 남미의 독재자들 세우듯이 똑같이 한 거잖아요. 이승만 세웠다가 박정희 세웠다가 자꾸 개기네? 전두환 세웠다가 이미지를 바꿔볼까? 이명박 세웠다가 안 되네? 박근혜 세웠다가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고스란히 한반도에 적용이 다 되고 있다. 그런 데서 저는 지금 북한과 미국, 우리 민족과 미국 해서 자주통일운동, 반미 뭐 운동, 투쟁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5년, 10년, 20 결속 지점 이런 게 아니다. 크게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여기서 뭔가 꽉 막혀버린 게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만난 거고 또 하나는 100년 동안 미국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뭔가 마무리되는 변화되는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원수는 맞죠. 외나무 다리 피할 데가 없죠.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도 되는군요. 근데 제국주의가 뒤로 물러가진 않으니까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뭐 북미 정세 얘기는 굳이 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샀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한국 속의 세계라고 상하권짜리 정수일 교수가 쓰신 거. 내용이 진짜 좋아요. 내용이 좋은데 뭐냐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한반도에 정착을 해서 문화를 얼마나 남보다 먼저 발전시키고 개발해 왔는지를 고고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시는 이런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홍익인간 이게 참 홍익인간이란 말이 참 대단.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화가 가지는 힘이 뭐예요? 신화가 가지는 힘이 유럽 애들은 뭐예요? 신화를 하면 와 우리 신화를 막 찾다가 막 구전이 되잖아요. 신화를 떠올리면 뭐예요? 제우스랑 헤라랑 뭐 서로 바람 피고 남들 겁탈하고 살인하고 뭐 형제끼리 죽이고 나라를 빼앗고 이게 신화의 다잖아. 근데 우리는 당군을 딱 떠올리면 뭘? 당군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뭐가 동시에 연상이 돼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생각이 딱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다.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는. 그러면 이게 뭐 북에서 이제 당군능을 개발했어요. 당군 유해를 찾아가지고 90년대 말에 그래서 당군능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라. 해서 찾았어.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어느 왕 부부의 유해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당군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신화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라 가지고 뭐 이게 국뽕이다 그러고 저는 그 말 진짜 짜증나. 뭐 글 쓰면 페북에 댓글에 국뽕이네요?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진짜 네. 근데 이게 5,000년 동안 구전됐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미국 애들이 200년, 300년 동안 뻔히 기록 다 되는 역사에서 구전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개척해, 침략해, 빼앗아. 근데 우리는 구전된 내용이 널리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걸 마무리로 얘기한 건 저는 이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아닌가. 미국이 정상이 아니다. 원래 인류가 태어나서 가장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지구에서 평화롭고 항구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를 민족이 한반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었어. 사람이 인류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정상인데 미국이라는 존재,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 로마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저는 원래 비정상이다. 약간 돌연변이 같은 거죠. 인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혹하고 핵하고 하면서 잠깐의 이탈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까 북미 대결, 우리 민족 대 미국 대결이 100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도 저는 새로운 지향과 새로운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관점에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